세 가지 보기 중 치매 위험을 높이지 않는 한 가지는 제가 답부터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단 빈혈. 빈혈은 치매 위험을 높여요. 네. 빈혈이. 이 빈혈, 그러니까 경도의 빈혈 정도라고 하더라도 산소 공급이 만성적으로 원활하지 않다는 거니까. 남은 게 매운 거랑 매운 거 하고 빨리 걷기. 걷기. 네. 이거 되게 궁금하네. 네. 빨리 걷기는요. 네. 치매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와, 역시 맞췄네요. 네. 그 반대. 너무 느리게 걷거나 빨리 걷던 사람이 좀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치매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매운 거 먹었다고 치매 걸리는 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요. 이 칠리를 섭취를 했을 때 인지장애 내지는 기억력이 2배 이상 떨어진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운 음식과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세 가지 보기 중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 한 가지는 사재기는 그러면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하니까 그거는 사실 뭐 치매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무력이잖아, 무력. 계속 사재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두엽에서 어떤 충동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 때부터는 이런 억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안 걸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강박적인 행동을 자꾸 하게 됩니다. 치매면 힌트를 줬는데도 까마득하게 모를 때 그때는 병원에 가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건망증이 한두 번 나타났다고 해서 이걸 뭐 치매의 증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서 정답은 일단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뇌 세포는 크게 두 가지의 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포도당 그리고 산소. 포도당이 부족할 때 단 것이 자꾸 당기게 되죠. 그래서 치매가 좀 위험한 분 또는 초기 증상에서는 이런 단 것을 자꾸 먹는 입맛이라든지 이런 식사 패턴이 좀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지 않으신 분이 갑자기 그런 행동이 심해질 때 치매 전조 증상까지 다 알아봤는데 혹시 또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HDL 콜레스테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HDL 콜레스테롤. 특히 중년 여성. 치매 발병에 관여한다는 HDL 콜레스테롤. 중년 여성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전체 치매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특히 50대부터 여성 환자가 급증하는데 이유는 폐경 전후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HDL 콜레스테롤이 급감하기 때문. 사탕수수. 사탕수수? 그녀가 마신 음료의 정체는 바로 사탕수수 착즙액. 운동 후 갈증 해소를 위해 사탕수수 착즙액을 마신다는 그녀. 폴리코사놀은요, 그 사탕수수잎과 그 줄기표면 왁스에서 추출한 총 8종의 지방족 알코올을 추출 정제한 것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춰주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주어서 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 건강한 한국인 84명을 대상으로 그 12주간 진행된 임상시험에서요, 그 폴리코사놀 20mg 섭취한 그룹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20% 정도 상승했고요. 10mg 섭취군에서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16%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그녀가 즐겨 먹는 것이 또 하나 있다는데. 부산 사는 친구가 막 시쳐서 데치지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지금 멸치 액젓에서 싸가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입에 잘 맞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즐겨 먹기 시작했지. 끈적끈적한다 그럴까? 그런 게 나와가지고 예, 전이 밀가루 안 들어가고 전하려고 그래요. 잘게 자른 쇠미역에 으깬 두부와 새우를 넣고 섞어주면 재료 준비 끝! 쇠미역의 끈적한 점액질 덕에 밀가루 없이도 재료들이 잘 뭉쳐진다. 일반 전과 다를 바 없이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 전처럼 부쳐 드시네요. 맛있겠다. 밀가루를 넣지 않아 더 건강한 쇠미역전이 완성됐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네. 전 맨날 쌈만 싸 먹었는데. 체험 삶의 현장 그게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달인
달인과 함께했던 10년 그 목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의 달인으로 인정해 준 거죠.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게 된 양지훈. 아내가 많이 울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파킨슨이라는 병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았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파킨슨이라는 병에 대해서. 공부해보니까 파킨슨의 한 40%, 50% 정도는 치매를 동반한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언뜻 그런 불안감도 스치죠. 실제로 이 파킨슨 환자에게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6배 이상 높은 건 사실이고요. 이게 88점 나왔어요. 네. 높은 건가요? 90점 이상이 정상인데 평균보다 조금 떨어진 정도입니다. 12가지 신경인지 항목 중에서 시각 정보를 좀 기억하고 입력하는 그 기능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거하고, 아무래도 파킨슨 병도 오셨다 보니까 뇌에서의 어떤 운동 속도, 뇌의 운동 속도가 또 낮음으로 좀 떨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치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처방전 한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처방전이요? 주사위 숫자 더하기라는 게임이에요. 주사위 숫자다. 산수네, 산수.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사위를 이렇게 던져 놓았을 때 뒷면에 해당되는 숫자를 더해주는 겁니다. 뒷면이요? 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사위 양면의 합은 7. 3 같은 경우에 뒷면이 4, 옷은 뒷면이 1이고 뒷면이 5가 되죠. 이거는 그냥 사람들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습니다. 어. 네, 저도 갑자기 하면 어렵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섞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 6, 2, 11. 아닌가? 가만있어. 2, 2. 역시 10. 맞습니다. 잘하시네. 박신영 실망이에요. 보자마자 그 생각을 했었어야지. 이거 약간 옛날에 그런 느낌인데요? 먹기. 3, 4, 10, 이제 12. 이거는 아까 벌써 7이라고 나왔죠. 7에다 6을 딱 더해야지. 다시 처음으로 가는. 타박하면 그건 또 안 좋죠. 그거는 더 안 좋죠. 그야말로 도파민, 세로토닌 나오려고 하다가 콜티솔. 당신 반성해. 호르몬이 나올 수가 있죠. 혈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양지훈. 현재 상태는 어떨까? 우리 선생님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기준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상황. 전반적인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떨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하지만 여기서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야 치매 예방에도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년 동안이나 그 추적 관찰을 한 연구가 있는데요.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50mg/dL 이상인 군이 미만인 군보다 이 치매 발병률이 65%나 더 낮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성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돼 발생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이때 HDL 콜레스테롤이 독성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고 분해를 촉진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뇌 조직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에도 HDL 콜레스테롤이 중요하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를 배출해 혈관성 치매 예방을 돕는다. 치매 그러면은 나이 많이 들었을 때 관리하면 되는 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치매가 발병하는 그 시기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약간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진짜 20년 전이요? 그러니까 발병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증상이 없는 무증상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병 5년 전부터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경도 인지장애 시기가 지나서 그 다음에 치매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년이라는 시기가 내가 치매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가 좌우되는
그 교차로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이런 혈관성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걷고 뛰고 이런 거 운동도 하세요? 나이 들어가지고요. 발목도 좀 안 좋고 무릎도 걷는 시큰거리고. 것은 모르겠는데 뛰는 거 그저 그건 안 돼. 솔직히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요, 이게 유산소 운동이긴 한데 뛰지 않아도 그리고 일부러 막 걷지 않아도 네,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 서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 가능하다. 손을 아주 살짝 구부림과 동시에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쭉 손바닥을 모아주시면 돼요. 시선은 정면에 고정하시고요. 큰 원을 하나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팔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호흡은 편하게 이게 유산소 들이마시고 운동이라고요? 내쉬고를 반복해주세요. 아니 그게 유산소 운동이 된다고요? 네, 그럼요. 가슴을 좀 내미는 저거 느낌으로 힘들더라고요. 하시면 선생님 너무 잘하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깨를 활용. 그렇죠. 그렇게. 사실 횡격막이라고 해서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이 다 등 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어깨 주변에 움직임을 주는 것 자체가 이 횡격막의 근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전신의 근육들을 골고루 활용하기 때문에 폐가 산소를 소비하고 뱉어내는 능력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섯.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안 힘들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아주 숨이 차네요. 이건 진짜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이게 문제가 관절이에요. 네. 걷고 뛰는 것만이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효율적인 운동을 하시면 관절도 지키면서 필요한 근육을 쏙쏙 골라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죠. 관절이 아픈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마씨앗.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 마씨앗. 마씨앗에는 항산화 성분과 함께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먹는 건지 알려주셔야지. 네. 마씨앗은 찌거나 가열해서 먹게 되면 섬유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안 돼 있었던 영양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HDL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처방전 마씨앗을 밥으로 활용하라. 이 많은 말입니다. 동글동글하지만 토끼똥도 아니고 동글동글하지만 염소똥도 아니고 미끈미끈한 게 마랑 비슷하지만 훨씬 더 귀여운 마씨앗. 아유 잘했어. 콩만 넣고 이렇게 콩밥 하듯이 이렇게 흰쌀하고요 보리하고 그리고 이제 검은 쌀 흑미 조금 넣고요. 그리고 이제 콩을 넣는데 오늘은 이 마씨가 왔으니까 콩 대신 마씨를 넣어서 이제 할 거예요. 이제 마씨앗 일부는 이제 밥에 넣었고요. 그럼 이제 또 이걸로 어떤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요? 마씨앗은 수하기 쉽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해 먹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유나 두유, 요구르트와 갈아서 먹을 수 있고 특히 조림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마씨앗을 조림으로 활용하라. 이거 다시마 육수예요. 양념장에 다시마 우린물을 섞어 염분을 낮춘다. 저기를 넣어야 되겠어. 표고버섯 기둥 말린 거. 이때 설탕 대신 꿀로 단맛을 낸다. 특히 마씨앗 요리를 할 때 설탕이나 올리고당 대신 꿀을 사용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극대화되어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씨앗이 어느 정도 익으면 메추리알과 고추를 넣고 약한 불에 졸여준다. HDL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주는 마씨앗 조림 완성. 덜 뱉긴 약간, 괜찮네. 껍질째 먹으니까 더 좋겠네. 그렇지. 많은 그 거칠고 그래갖고 껍질 벗겨서 먹는데. 마씨앗이면 약간 끈적끈적하지 않을까요?
익히니까 안 그래요. 별로 안 그래요? 날거일 때는 끈적끈적했어요. 감자 같아요? 그냥 봐도 밥 줬을 땐 그런 느낌 아니에요. 내가 밥으로 먹은 적은 없구나. 아니 근데 맛이 강하지 않고 감자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고 그리고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나네. 그렇잖아. 아이고 이렇게 좋은 처방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